스타트업과 AI라는 정말 격전의 장이죠. 이 혼돈 속을 헤쳐나가는 창업가들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거물 벤 호로이츠가 아주 날카로운 조언들을 던졌는데요.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업가의 여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강렬한 강박에서 시작해서 AI라는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해자를 구축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압박, 불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베팅하는 단계까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창업가의 강박. 모든 것은 하나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업 여정의 첫걸음이 멋진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로이치가 보기에 시작은 아주 내밀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회사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대한 창업가가 될 수 없다. 호로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업가 정신은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하나의 강박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하는 그런 거요. 네, 바로 이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해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감정, 이 사명감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여정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내가 싸워야 할 전쟁터, 즉 현실의 지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창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지형은 뭐니 해도 AI겠죠. 호로위츠는 이 AI 시대를 과거 인터넷 시대와 비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짚어내는데요. 인터넷 시대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깔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모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AI는 새로운 컴퓨터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미 깔려있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AI는 정해진 답을 내놓는 컴퓨터가 아니라 확률적 컴퓨터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 수가 네트워크 크기에 묶여있지 않다는 점.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기업의 성장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장벽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나만 빠른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과제가 생기죠.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것인가?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만의 해자를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비판이 있어요. 에이, 요즘 나오는 AI 앱들 그거 다 그냥 GPT 같은 거에 껍데기만 씌운 거 아니야? 이런 GPT 래퍼 논란 말이죠. 하지만 호로이츠는 이런 생각을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GPT 래퍼라는 말은 항상 좀 멍청한 생각이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그러면서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이건 마치 90년대에 잘 나가던 기업용 소프트웨어 SAP를 보고 저거 그냥 데이터베이스 래퍼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위에 쌓아 올린 가치와 애플리케이션의 본질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진짜 해자, 진짜 방어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호로위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모델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교한 모델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서비스의 사용자들로부터 나오는 독점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고객을 먼저 꽉 잡아서 시장을 점유하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쌓여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기존 시장의 강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설프게 좀 더 나은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걸 버리고 우리 걸 쓰게 만들려면 정말 압도적으로 체감상 한 10배는 더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배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창업가에겐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리더로서 겪어야 하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 이 불길 속에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가, 그 CEO의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로이츠는 창업가가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자신감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리더인 나 자신도 정답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 대부분 여기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건 호로위츠 자신의 경험담인데요. 창업한 지 18개월밖에 안 됐고 연매출도 200만 달러에 불과한 회사를 IPO, 즉 상장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끔찍한 결정이죠. 하지만 선택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 이 끔찍한 IPO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파산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망설임 없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결정들은 사실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결정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결정들. 그게 진짜 리더의 시험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과가 안 나오는 임원이 있습니다. 옵션 A, 망설이는 거죠. 힘든 대화하기 싫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속 고마가고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사내 정치가 채우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옵션 B,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고통스럽죠. 단기적인 혼란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로비치는 말합니다. 그 힘든 결정을 미루는 게 단기적인 고통을 겪는 것보다 언제나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요. 결국 이 모든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창업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내면으로 향합니다. 나 자신에게 베팅하는 것, 내 안의 심리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 최악의 의심은 남들이 당신에게 심어주는 의심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의심이다. 호로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을 막 시작했던 젊은 마크 저커버그조차도 엄청난 자기의심에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의심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호로이츠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그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은 인정하고 내가 해야 할 행동에만 모든 걸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서 속이 막 들끓고 미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호로이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속이 들끓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게임에 제대로 도전하고 있는 것조차 아니다 라고요. 그 느낌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전장에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로이츠가 던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여정을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그 행동,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